밤에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새벽 3시? 새벽 3시요? 네.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소새끼 말새끼. 진짜요? 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여기 손님 오고 싶어요. 여기 대표 어디 갔어? 금기사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바닥을 일단은 좀 닦아놔야 돼서. 이게 원래 오시면 이렇게 하는 일인가요, 이게? 네. 아침에 오면 바닥을 먼저 닦고 차량 키 확인하고 상태들 다 점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컨디션들 다 체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차들이 오랫동안 시동이 안 걸리면 반대로 이제 컨디션을 물려서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차량 관리를 여기 있는 걸 다 전부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혼자는 아닌데 같이 하는 인원들인데 그게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같이 함께 합니다. 퇴근이 원래는 A1이 7시에 마감이에요. 근데 7시 마감 이후에도 다른 촬영이 있다고 하면 같이 촬영도 하고, 그 고객들 사후 관리 뭐 하다가 또 사무실 또 와서 하면 평균적으로는 새벽 3시? 새벽 3시요? 네. 일찍 들어가면은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1시.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 거죠? 4시간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밤에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분들, 뭐 연예인분들이나 뭐 회장님들, 그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죠. 장난 전화도 많이 와요. 어린 친구가 갑자기 차 살라고 왔어. 허위 딜러지? 그러면 저는 항상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면 본인이 이제 열차더라고요. 또 열차에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놀려 먹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나 토요일 날 있을 거니까 오세요. 진짜 오더라고요. 와요? 왔는데 쭈뼛쭈뼛 와가지고 그때는 중3이었어요. 중상. 네.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현피 뜰 뻔했죠.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하는 부분도 있죠. 네.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받은 거나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겹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대표나 같이 일을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일을 안 한다. 일 안 한다. 전화를 안 받는다. 새벽 5시 반에 전화 오셨어요. 그게 출근 시간이시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퇴근을 뭐 만약에 4시, 5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씻고 잘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연락을 한 번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7시 2시간 뒤에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자고 있었던 거죠. 그때쯤은 일어났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또 나쁘신 거예요. 10시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 3번의 통화를 하셨던 거죠.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무시당했다고 해서 소새끼 말새끼.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차분히 또 설명드리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대에 퇴근을 해서 늦게나마 잠을 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반대로는 내가 너무 빡빡하게 했다고, 우리 금기사가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혹시 페이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게, 나 되게 만족하시는 페이인가요? 사실 돈 쪽으로 생각해서 일을 했던 게 슈퍼카 일은 아니었거든요. 차를 좋아해서 시작했긴 했는데 페이가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차가 많이 판매가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 재량껏 버는 거죠. 기본급이 있고 거의 성과금이 있는. 아니요, 예전에는 기본급이 있었는데 올 성과금? 지금은 성과급. 약간 눈물이 나요. 지금 최대 얼마까지 받아가셨다 성과금 혹시? 평균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평균이 1,500에서 2,000 정도 한 달에. 거의 영업 왕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슈퍼카인데 한 달에 15대를 파는데 그거밖에 못 벌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긴 한 대에 막 몇 억씩 하니까. 근데 그 차들을 왜 그거밖에 못 버는 이유가 정확히 투명하게 팔기 때문에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이 좀 낮다? 낮아요. 근데 그래도 이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돼서 거기까지만 만족합니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여기 손님 오고 싶어요. 여기 대표 어디 갔어? 아무래도 슈퍼카 딜러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도 인맥을 쌓고, 그리고 비싼 차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저절로 눈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눈이 높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준과 같이 함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까지 맞추려고 하면 저는 그 정도 자산가는 아니거든요.
황새 따라가 베스가 이제 다행히 찢어진다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20대. 그런 썰 같은 게 있어요. 네, 20대 중반 때인데 그 손님들의 격에 맞춰야 된다 해서 시계를 짝퉁을 샀어요. 와 나는 이제 시계도 차고 이렇게 손님들 만날 때마다 이제 보였겠죠. 근데 손님이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를 알아보셨나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근데 이 손님이 갑자기 흡연하세요? 예 흡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네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그 시계 티가 많이 나요. 네. 갑자기 창피함이 막 갑자기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일단 A1 오셨으니까 제가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포르쉐 많이 찾는 포르쉐 모델인데 991 GT3 마크 1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모델들이 마크 1, 마크 2 이렇게 해서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형 GT3가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 신형보다는 좀 오래된 차예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인기 속에 있는 서킷에서도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찾는 재밌는 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현재 바디도 이렇게 멋있는 곡선부터 해서 날개까지 그리고 문이 위로 올라가는 그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는데 그 시승을 한다면 이 차는 정말 매력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푸앙 소리 나요. 812 슈퍼패스트 페라리거든요. 그 앞에가 길어요. 앞에가 긴 이유가 엔진이 12기통이기 때문에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마력은 무려 800마력, 제로백은 2.9초 만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차량이죠. 포르쉐부터 해서 람보르기니 그 옆에 페라리까지. 네, 그래서 보면 포람페라는 단체도 있죠. 저는 지금 포람페 서울 부지역장을 또 맡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잘 팔리는 대표적인 브랜드 혹시 여기서 뭐였어요? 대표적인 브랜드에서는 많은 인기가 있는 람보르기니가 좀 많이 팔렸었어요. 사실 외관상도 멋있잖아요. 사운드도 우렁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드림카라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리치리치 하신 이 부자분들은 람보르기니도 찾지만 반대로는 페라리를 좀 많이 더 찾으시는 페라리. 분들. 포르쉐는 좀 팔리나요? 포르쉐? 포르쉐도 포르쉐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접근성으로 되게 가까운 금액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오히려 포르쉐를 더 높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포르쉐를 원하는 고객님, 람보르기니를 원하는 고객님, 페라리를 원하는 고객님의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이제 접근성이 되게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차를 먼저 첫 단계로 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는 브랜드들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인데 보면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외관상이 멋있으니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운드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문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타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람보르기니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위로 올리고 자기 자신도 좀 업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페라리를 좀 찾으세요. 돈 많은 40대, 50대 분들은 페라리, 좀 놀기 좋아하는 20, 30대라면은 람보르기니를 원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나이대는 아니지만 그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나이대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그러면 평범한 월급쟁이라면은 최소 어느 정도의 연봉이어야지 이런 슈퍼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한 5천 정도는 있어줘야 그 차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지하 주차장 있으면 그 집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물론 빌라 쪽에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을 맞춰야 될 거고 그리고 유지 비용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지금은 사무실 갑니다. 저희 이제 사무 업무를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돼서 네네. 이제 그쪽에 제 컴퓨터가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찍을 때 공간을 살짝 있어요? 여기가 일단 A1 중고차 사업부 사무실이라서 되게 장난감이 많네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장난감이 이렇게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장난감이라기보다 네. 저희 손님들 중에 네. 이런 걸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마도 하고요. 제트스키부터 해서 모든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이 취미할 수 있는 뭐 서바이벌 그런 것도 다 해요. 아유 정리가 안 돼서 카메라부터 해서 저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프리카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아 진짜요? 네. 사람들한테는 좀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저를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좀 저 개인 마케팅이니까 네, 오히려 판매하는 것도 신뢰성으로 가는 개인 거. 브랜딩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차를 팔기 위한 수단이죠. 공기사님은 슈퍼카 딜러로서 약간 좀 수익을 많이 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많이 낸다고 생각이 돼요. 품목이 슈퍼카라서 많이 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전구를 줘도 많이 팔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일했던 게 여러 가지 일을 또 해봤었어요. 그때도 광고 영업일도 했었고, 동화우치카 포카리스웨트 거기에 영업도 했었고 납품직도 했었고요. 저는 사람과 친숙하게 다가가는 걸 좀 할 수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금기사님은 영업 전문가시네요. 그런 나름 그거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20대를 대부분을 이제 돈을 벌면서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후회나 뭐 어땠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후회는 없거든요. 과정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남들보다 저는 적응력도 빠르다고도 생각이 되고 이 과정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그 20대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네 맞아요. 사실 후회는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적셔야죠. 그냥. 네, 그러면은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